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노약자나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TF팀을 상시 가동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노인 돌보미가 방문 점검을 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안전 점검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해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한낮에 농촌에서 밭일 등 야외 활동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온열 질환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경북 문경에서 80대 어르신이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당시 체온은 41도였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전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 경북에서만 고령의 어르신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열로 인한 급성질환을 말하는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연간 1-2천 명가량이 온열질환을 호소하는데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온열질환을 호소한 사람이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중복이었던 지난 21일은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8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보면 45.8%가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 한낮 더운 시간대에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야외 활동 중 강한 햇빛이나 열에 오래 노출되면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각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경우 또 온열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등 발빠른 대처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이나 이런 거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섭취하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물로 옷을 좀 적셔서 환자의 체온을 좀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TF팀을 상시 가동합니다. 폭염 대응팀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홀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노인 돌보미 등을 투입해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의 근로자 쉼터,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농업, 축산, 수산 분야와 종사자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은 대구의료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50%가 감면됩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도 연회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둘째 아이까지 확대돼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해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시와 신천지 측은 최근 법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2주간의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고 감염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 살펴보고요. 대구시가 K2 이전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대구중앙도서관은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탈바꿈됐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요. 7월 중순 집중호우 중에 골프를 친 일로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다고요? 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징계 양정은 윤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가 당 윤리규칙 22조 2항을 위반했고 7월 17일부터 18일 사이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가 당 윤리규칙 4조 1항을 위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K2 이전 부지 주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요? 네, 27일 대구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불로동, 부동 1원 약 230만 평 규모가 규제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땅값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 제한 구역으로 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동구청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네, 끝으로 대구중앙도서관이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고요? 네, 2021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대구중앙도서관이 3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탈바꿈해 개관합니다. 도서관은 옛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과 함께 국채보상운동 기록 전시관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1, 2층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관, 국채보상운동 정신관 등이 마련됐고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3, 4층 역시 새로운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도서관은 지난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31일에 재개관식 이후 본격 운영됩니다. 31일에는 재개관을 기념해 대구 청년 작가 이솔로몬 작가 초청 북토크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교사 3만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었고 손에는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교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교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관계,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도 잘 받지 못하고 어떻게 눈치 보고 애들 교육한다? 이런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가장 많이 안타깝죠. 지금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교권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 대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꼽았습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냥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좀 부모가 너무 좀 아이를 좀 너무 품에 안아서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대화하고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중간에서 학부모가 깨버리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안 좋은 부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부모는 최대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교사 배치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담임 배치나 좀 그런 거를 학교 측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렇게 고충을 얘기할 때, 근데 그거를 고충을 잘못 얘기하면은 자기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좀 사전에 이렇게 힘들다는 사인을 보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라도 좀 휴직이나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교권이 제대로 잡혀야지 이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듯이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교사 인권 조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한편에선 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하는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로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자체 예산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산 남산초등학교 삼성분교장 폐교부지에 디지털 기반의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형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작물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농가 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열병이나 잎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 등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농기원과 농기센터는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비를 확보해 드론을 이용한 긴급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천군 농기센터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며 농작물 병해충 확산이 더욱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메타버스 허브센터와 연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창작인재 양성교육을 추진합니다. 시는 31일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첨단기술원, 지역 초중학교 4곳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 주니어 창작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과기부 주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에 선정된 대구시는 이번 메타버스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2학기부터 블록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메타버스 진로 탐색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